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가을 한 발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겠네요. 시 한 줄 읽고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또 제목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 제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잠깐 시작하시기 전에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해일에 발을 정자의 변형 그리고 머리 혈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제목제라고 합니다. 제목제자 여기에 보면요 머리 혈자가 있고 우리는 요 자를요 오를시 또는 이시라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발을 정자의 변형이죠. 해처럼 여기 해일이 있죠. 해처럼 바르고 정확하다 해서 오를시 또는 이시라고 합니다. 이시는 이곳 여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머리 혈자는 그 머리 부분이 분명해서 잘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맨 위에 제목을 달지 않습니까? 그 제목, 글의 즉 머리를 나타낸다 해서 우리가 제목제라고 합니다. 이거와 또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면 방금 말씀드린 제목이 있겠고요. 글을 쓰려면 또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문제를 내기도 하지요. 그럴 때 제를 쓴다는 거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방금 앞에서 글의 제목을 썼으니까 어떻게 되겠지요? 글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장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설립의 열십자 우리는 이것을 글장이라고 합니다. 글장 여기 보면 열십자가 있죠. 열십자 이 열십자는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묶음의 단위를 쓸 때는 10, 20, 30 이렇게 10단위 묶음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글의 한 문장 우리가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네, 낱말 처음에 이제 낱글자 낱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죠. 또 이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의 문장을 쓰려면 이러잖아요. 순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철수 오빠야 밥 좀 사주이소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한 문장이 보통 이렇게 10개의 묶음 단위로 묶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개의 묶음 단위가 이것이 소리음자잖아요. 소리음. 소리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와 관련해서 방금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겠고요. 또 도장도 있겠습니다. 우리 도장하면 보통 그 나무나 또는 옥이나 또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에 자기의 그 이름을 파서 도장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장도 이 그림 도자를 쓰는데요. 도장에 자기 이름을 싹 이렇게 그리듯이 도장을 딱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도장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차례제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많은 뜻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지요. 대나무 죽에 이렇게 우리는 이 자를 차례제라고 합니다. 이 차례제자는요 여기에 이렇게 대나무 죽자가 있죠. 대나무 죽자와 그 다음에 아우제자의 결합이에요. 이렇게 아우제자의 결합. 이 자는요 대나무 대나무 대 쪽에 글을 써서 차례로 엮어서 만든다 해서
차례제자가 됩니다. 이 차례제자에서 여기 아오제자는 우리 과거에 배웠는데요. 한번 요자를 살펴보면 얘가 아오제입니다. 아오제. 왜 아오제자라 그랬죠? 어느 날 형이 아우를 찾고 있었어요. 내 아우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보니까 아우가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이 활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오제자에 여기에 활궁자가 들어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에는요, 차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도 또 있어요. 우리가 차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봄을 제 몇 호, 제1호, 2호, 제3호 이런 식으로 1호, 2호 이런 숫자 앞에 이 차례 제자가 있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차례 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집이라고 하는 뜻에서는 우리가 제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잘 안 쓰는 단어지요. 이 자는 이 저택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큰 집을 갖다가 저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 과거에 급제를 하면 즉 장원급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 춘향전에서도 보면 이도령이 장원급제에서 머리에 그 화관을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장원급제할 때 급제라고 할 때 이 제자, 차례 제자가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차례 제자는 차례 또는 집, 시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글서자가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꼬리 잘린 분율자에 가로 왈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글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자였었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분율자요. 이 분율자는 우리가 이 손으로 이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게 이렇게 되죠. 이 손에 이렇게 붓이 있는 거예요. 붓. 손에 붓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쓰겠죠. 그래서 한일, 두이 이렇게 획을 긋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율이라고 하죠. 분율. 이게 이제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하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손에 붓을 들고 어떻게 글을 쓴다 해서 글서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았을 때는 예전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즉 현인이 말하는 것을 받았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글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글서자가 됩니다. 손에 붓을 들고 글을 쓴다 해서 글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또 한일자가 붙어요. 이렇게 한일자가 붙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아침단자입니다. 아침단.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이죠. 그래서 아침단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낮주라고 합니다. 낮주. 글은 언제 공부를 하죠? 낮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낮주예요. 다시 쓸게요. 우리는 이것을 낮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자가 있죠. 꼬리 잘린 분율자에 밭전자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밭으로 변했어요. 밭전자. 이것을 우리는 그림화자라고 합니다. 그림화. 밭의 경계를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한일자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화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일자를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 밭의 경계를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화자. 우리가 이 글서자로 인해서 낮주 글서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일자가 붙으면 낮주, 그 다음에 여기에 밭의 경계를 그린다 해서 그림화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각각 부수가 무엇일까요? 글서자와 그 다음에 낫주자와 그림 화자. 우리가 부수는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헷갈리기 쉽지만 뜻을 알고 나면 참 쉽습니다. 이렇게 글서자가 됐을 때는 말하는 것을 붓으로 쓰잖아요. 붓으로 받아줬으니까 이것은 가로왈입니다. 가로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낫주자는 어떻게 해요? 공부는 낮에 한다 그랬죠. 낮에 하니까 무엇이 있다? 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이 해일자가 부수예요. 해일 또는 날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포인트가 뭐였죠? 무엇을 그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밭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하자에는 부수가 바로 밭 전자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기가 가로왈, 그 다음에 여기는 해일, 밭전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대나무 죽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쉬워서 뭐 저런 자가 5급에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자는 3급하고 4급에 속하는 한자예요. 한번 살펴보죠. 대나무 죽자가 되겠습니다. 이 대나무 죽자는 대나무에 잎이 그 솟아난 모양이죠. 대나무가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디가 있죠. 이렇게 매디가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잎이 나오나요? 대나무 잎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만든 게 이렇게 대나무 죽자가 되겠습니다. 이 대나무 죽자가 한자에 들어가면 대나무나 또는 대나무로 만든 어떠한 그 세공품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방금 이렇게 분열자를 배웠잖아요. 분열자를 배웠는데 여기에 대나무 죽자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필이라고 하죠. 이 대나무에 이 대나무로 그 부세, 이 부세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대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부필이 되겠고 우리가 또 옛날에 편지를 쓰면 거기에 바로 그 어떠한 대답을 하죠. 그럴 때도 보면 대답할 답자 이렇게 위에 대나무 죽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대답할 답자도 보면 여기에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주간에다가 종이가 있기 그 전에는 이렇게 그 주간에다가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또 책을 보관할 때도 그 대나무에다가 글을 써서 엮어서 보관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대나무 죽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 대나무 죽자와 관련해서는 죽순이라고 하는 게 있겠네요. 우리 여러분 죽순 다 좋아하죠? 그 대나무에 새싹이 올라오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잘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삶아서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별미예요.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중마고우라고. 아주 어렸을 적에 친구를 갖다가 중마고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마고우에는 참 그 슬픈 사연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나라 그 12대 황제가 간문제인가요? 그때 벌어진 일인데 이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온 환원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원의 그 사기가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니까 이 간문제가 겁이 났던 거예요. 나보다 제가 더 인기가 좋아? 이러니까 이제 그 꾀책을 생각했죠. 이 환원의 아주 어릴 적 친구인 은호라는 사람한테 벼슬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호가 벼슬길에 나가게 되니까 정말 어렸을 때 자기 친구인 환원하고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싸우면 말리라고 했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뭐 장사는 뭐 흥정은 붙여라라고 했듯이 이제 왕희지라고 하는 사람이 모이모이 해갖고 이제
그 화해를 시키지만 화해 모드를 은호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그 5호 16국 중에 하나인 후조라는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또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간문제가 은호를 출정시키죠. 야, 너 나가서 싸우고 와. 이래갖고 은호가 나가지만 어떻게 됐게요? 네, 눈치채셨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원이 때는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막 상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은호를 어떻게 한다? 변방으로 기양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은호는 환원이 용서를 안 해주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방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호와 나는 어릴 적부터 고향 친구지만 내가 말을 타고 놀다가 그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다가 실증이 나서 버리면 은호가 가져다 자기가 탔대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내가 은호보다 더 잘났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중마고우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슬픈 사연은 사실은 잠깐 뒤로 하고, 중마고우 하면 무조건 어릴 적 친구 라고 하는 것만 사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알고 보면 이 속에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자 끝장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와 널리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영상을 좀 늦게 올렸는데요. 실은 제가 다른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날짜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조금 늦게 올렸는데요. 정말 송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